그리고 22학년 대입 수시 전형의 이해와 전략으로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학생들은 교과 쓰는 학생이나 그 다음에 종합 쓰는, 특히 종합 쓰는 학생들은 여기에 지금 5가지를 잘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핵심의 요약은 이거예요. 학생부 종합전에서 학생 진로 희망에 따른 교과 선택의 중요성. 요거는 나중에 경희대 자료도 보여드리면 교과 선택의 중요성인데,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학년도 며칠 전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어제 이틀 하면서 한 20-30명 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뭐냐면 3학년 학생 중에는 2-3명은 자기가 기획과를 꼭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냐고, 종합으로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고, 보니까 물리 2도 안 했어요. 화학 2도 안 하고. 그럼 너 기획과가 된 물 2, 화 2는 왜 안 했냐 하니까 그냥 친구가 이런 과목 든다 해가 그냥 따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에서는 과목 선택이 맞지 않으면 그 과하고 맞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학생 진로에 따른 교과 선택. 그러나 종합 쓰는 학생들은 자기 전공과 관련된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교과목이 제대로 들었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나온 그 대학에서 가이드북 중에 동국대가 보면 전공 가이드북이 있어요. 동국대에서 새로 올렸는데 동국대 들어가시면 동국대 전공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우리 애가 과에 맞게 학교를 들었는지 그러면 그게 더 유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과 세부 능력 창체의 특기사항에 보시면 여기에 세부 능력 창체의 특기사항, 세부 능력 특기사항하고 창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성적 평가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세부 능력 우리 교과 세특하고 창체의 자동진의 세특의 기록이 지금 3학년이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7월달, 8월달 초까지 열심히 쓰시거든요. 종합전형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학생이 교과 선생님하고 내가 전공 가는 학과의 교과나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3학년들은 거의 등교를 다 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발표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빠지지 않도록 자기가 미리 상담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특도 중요합니다. 특히 3학년이란 종합전형 쓰는 사람은 3학년 1학기 교과 세특, 그 다음에 창체의 세특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지금 한 달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은 독서 활동이 있죠. 7번에 독서 활동이 있습니다. 독서 활동 책도 3학년이면 한 10권 정도 넣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자기는 사범대를 가는데 교육 관련 책을 하나도 안 읽었다. 그건 문제가 있죠. 책을 1, 2, 3학년 10권 정도 있으면 최하 한 30% 정도, 10권 정도는 교육 관련 책을 읽고 나머지는 다양하게 읽으면 좋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교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책을 또 다양하게 읽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걸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독서 활동까지 준비를 좀 하시고요. 사실 요 한 장 가지고 설명하면 1시간도 설명이 되거든요. 자, 우선 중요한 것들만 언급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의 수업과 평가의 질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질 향상이 더욱, 요거는 뭐냐면 세특의 질이죠. 세특의 질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국사과를 가는 학생 또는 경제과를 가는 학생 또는 물리학과를 가는 학생, 우리 몇 년 전에 건축학과 가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건축학과는 그 학생이 한국사 시간에 뭐를 적었냐면, 한국사 시간에 수행평가로 조선 정조 때의 거중기, 적양형의 거중기 원리에 대해서 수원성사 할 때 그걸 사용했는 걸 수행판 한국사 시간에 발표하면서 거중기의 원리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 거에서 물리적인 힘이죠. 그거에 대해서 쓰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겠어요. 얘가 건축가하고 한국사하고도 전공 적합성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국사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만일에 한국사인데 전혀 한국사와 상관없는 그런 거를
들어서 거기에 쓰는 것보다는 한국사와 관계 있으면서 교과 과정 내에 있으면서 조금 더 발전해서 자기가 찾아보고 하고 그렇게 쓰여지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질 세특 향상이 중요하다는 거. 그럼 물리나 화학 같은 거는 이런 거 시간에 보면 초등학교 배운 물리나 화학 내용이면은 안 좋겠죠. 고등학생 물리.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내에 있으면서 그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활동까지 기록되도록 올해 3학년 1학기 종합 쓰는 사람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종합이 지금 그래도 올해 30, 한 4%, 4점 몇 프로, 35% 가까이 되거든. 3분의 1이 넘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3번,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요 공동교육과정은 뭐냐면 우리 학교 난강고등학교 3학년 원래 공동교육과정 가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2학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혹시나 공동교육과정 갖는 학생, 혹시 자제분들이 2학년, 1학년 있으면 난강고등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을 자기가 꼭 들어야 되겠다면 뭐 과학실험이나 이런 거 있으면 수도여고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요새 온라인도 돼. 양재에 보면 양재고등학교에서 하는 온라인 과학 관련 수업도 많이 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것도 들어놓는 게 도움이 돼요. 지금은 3학년 끝났습니다. 혹시 자제분들이 1, 2학년이 있으면 그거를 반드시 좀 듣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공동교육과정의 시대라는 말도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신과 수능 최저가 중요하고요. 근데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상담하다 보니까 재밌는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니었습니다만 뭐냐면 1학년 때 성적이 3등급 정도고 2학년 때까지도 3등급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1.2등급이 나왔습니다. 한 1.3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등, 2등급 2개 받고 나머지 다 받았다는데 근데 그 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을 2학년 때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그 등급 나오는 게 선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전체 등급이 1.5 이내로 들어와서 올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학생이 1, 2학년 때 보면 종합전형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독서 활동도 한 권, 두 권밖에 없고 수상은 몇 개가 있고 나머지 세특이 보면 1학년 때 뭐 거의 두 줄, 석 줄 정도고 이제 2학년 때가 조금 적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성적이 올랐는데 이거 종합전형 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성적을 해보니까 2.7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학생이 오늘 의외로 수학을 잘하더라고요. 이과 학생인데 수학하고 과학 과목을 5분에도 보니까 99, 100을 맞아서 너 수학은 논술은 좀 했냐고 했더니만은 논술 3월 달에 하긴 했는데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수능 성적대가 보니까 꽤 잘 나와요. 그러면 너 그 수능 잘 나오는 일단 수능 준비는 하라 그랬습니다. 올해 3학년 학생들이 수능 남은 석 달 동안 자기 최저에 해당되는 거 자기 교과를 내든 종합으로 내 최저 과목 두세 과목은 지금 석 달 동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수시로 가는데 종합전형에 최저가 있는 대학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내신과 수능 최저에 맞추는 걸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 선택 지도하기 봅니다. 요게 이제 아까 경희대 얘기죠. 왜 과목 선택에서 경희대 요거 발표한 겁니다. 여기에 공대 쪽이죠. 물투, 화투, 생투인데 보통 학교 학생들이 세 가지 배우거든요. 근데 물투 들은 학생이 오히려 지원자는 물투 듣고 나머지 화투, 생투 들은 학생도 있고 물투 듣고 뭐 지투 듣고 이래 하겠죠. 근데 의외로 지원자가 35%인데 35.57인데 합격자는 11%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투 이렇게 그래서 전공교과하고 맞는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물투, 화투, 생투 이런 건 전부 다 부모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등급제가 아니고 전부 다 성취도 평가 ABC죠. 네, 그렇게 지금 나오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공동교육과정 아까 들으라 하는 이거죠. 온라인이나 거점면들 요거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그럼 공동교육 이렇게 타기관이라고 공동교육과정 요즘은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점수하고 다 있습니다. 가서 듣는 거는 괜찮은 점수면 이런 거를 자소서에 쓸 수도 있죠. 네, 이런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전번에 보셨던 걸 거예요. 남한고등학교 학부모님. 그리고 요게 고3 현재 요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수상 경력은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건만 해도 요것만 설명 3년간 6건인데 만일에 제가 상을 6가지를 딱 정했으면은 대학 6개 대학에 보내는 거는 상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정한 6개로 들어가죠. 그럼 수상 경력을 어느 걸 하는 게 좋으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경시대에 있으면은 경시대가 골고루 하나씩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인문 쪽은 학생이 글 쓰는 거 논술이나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과 학생, 문과 학생 구별 없이 학술대회 뭐 했는 거 논문 발표가 이런 것도 수상받은 거 있으면은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인성 부분을 많이 점유하는 것 같으면 모범상이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2학년 1학기 때 자기가 영어 경시대 수상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수상도 영어가 있다면은 교과 수상보다는 영어 경시대 수상이 훨씬 좋습니다. 그걸 보내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담임선생님하고 의논하셔서 또는 주변에 어느 상을 보고 내가 요 과를 가는데 요 과와 관련된 상이 한 개씩 해서 6개를 보내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쉬운 게 한 학년 어떤 학생들은 참 아쉽게도 학기에 몰아서 국영수상 다 받아놓고 나머지 한 학기 나머지 학기는 국영수상이 없어요. 수상이 없습니다. 그런 학생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상을 하나 보냈고 내가 영어상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수학상도 과학상도 같은 학기 받아가 6개 찍으니까 안 들어갔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자소서에 쓰는 학교 같으면 자소서에 1번에다가 제가 하면서 뭐 영어나 수학에 관련돼가 쓰면은 학교 교내 경시대 수상도 했고 그러나 6개 때문에 지원은 보내지는 못했지만 제가 수상 경시대 상도 했고 교내상은 생활기록부 있는 거 안 넘어간 거지만 그렇게 멘트를 넣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진로활동 700자, 봉사활동은 미기 요건데 그러고 동아리 500자, 요 자율 동아리는 30자만 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요 30자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깊이 있는 걸 자기 정말 했다면은 자소서 1번에 쓸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교과활동 세특은 500자로서 보면 돼요. 우리 방과활동은 안 들어간다. 요거는 그렇게 보고 1, 2, 3학년 그 핵심 요거 수상 경력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22학년 대입 수위 전형 변화 이해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조금 있으면은 학교에 요건 재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서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되죠. 그래서 원서 접수 시간은 대입 전형 9월 10일부터고요. 전형 기간은 15일부터고 합격자가 12월 16일입니다. 합격자 등록도 17일부터 하죠. 근데 요게 아까 전에도 1학기 때도 설명했습니다. 수시 미등록 중원 합격 통보 마감. 이거는 끝까지 기다려요. 만약에 인터넷에서 1차, 2차, 3차 발표하는데 1차에 후보자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요게 이제 정시 모집도 원래 그대로 있죠. 12월 30일부터 1월 3일 완전 연말연시죠.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나다군인데 요거 3개까지 쓸 수가 있죠. 그 다음 합격자 발표 똑같습니다. 요것도 정시 미등록 충록 여기 22일시 9시까지 하는데 8시까지가 홈페이지 발표 나머지 1시간이 개별 통보한다. 이때 되는 학생들이 가장 기쁘겠죠. 최종 마지막에 3차 추합 마지막 추합에 되니까 아마 진짜 제일 행운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미등록 충록 등록 마감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모집 패자 부활제 수시 정시 다 떨어지면은 요때도 또 2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이때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 모집하는 학교가 어디서 어떻게 찾아요 하는데 요거는 사이트가 어디가 있죠.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추가 모집을 다 공고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도 만일에 3학년 부모님들은 어디가 사이트에 일단 가입을 학생이 가입을 주라고 안 하려 그러면은 부모님이 일단 가입하셔가지고 학생의 생활기록부 1, 2, 3학년 걸 다 뽑으셔서 내신 성적을 거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내신 성적을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 교과를 우리 아들이 또는 따님이나 아드님이 갈 수 있는데 교과를 어머님이 스스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집어넣고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평균이 2.5 나오는데 숭실대가 될까 말까를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숭실대하고 그럼 거기에서 7월 한 조금 더 지나면은 숭실대 작년에 70%컷 평균까지도 거기에 보이고 학생기에
숭실대 평균이 2.0이었고 학생계 2.5면은 마이너스 0.5가 될까 말까 하지만 실제로 평균 70%까지는 될 가능성이 최저 맞추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면 돼요. 어머님이나 학생이 집에서 우리 예를 들면 숭실대학교를 작년에 교과 입학 결과 또는 종합전형 입학 성적 결과를 정시까지 보고 싶으면 숭실대에 들어가면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서 작년에 입학 성적 결과를 그 차를 찾아서 누르시면은 PDF 파일로 다 있습니다. 그거 다운해서 보시면은 작년에 평균하고도 다 볼 수 있죠.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숭실대 교과 학교 그냥 우리 내신 성적이 나 2.2인데 숭실대 기준으로 돌리면은 1.8, 1.9 되는 학생도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하나 학생이 1.8 정도 돼서 숭실대 내에서 교과를 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자기는 2.2 넘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학교에 가시면 담임선생님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난강고등학교에 통 프로그램도 선생님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대교육도 쓰시고 센진학도 쓰시고 대교육과 통 프로그램도 쓰고 하여튼 우리 학교에서 지금 4가지 쓰고 있거든요. 4가지 쓰고 있는데 선생님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고 저는 센진학을 많이 쓰거든요. 대교육법.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자료 같은 거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면 담임선생님하고 줌으로 상담하셔도 돼요. 담임선생님이 줌으로 상담을. 그래서 오늘도 학생들이 지금 와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제 생각은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같이 한번 학교에 방학 때 오셔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학생만 상담하면 지고집대로 하죠. 지고집대로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같이 한번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는 것도 괜찮고요. 코로나 때문에 겁나시면 집에서 줌으로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1학기 때 설명해가지고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 뭐 그대로 변화가 없죠. 근데 이 교과 전형이 이제 서울 시내가 10%가 넘었었고요. 종합이 34%고 논술이 한 10점 몇 프로입니다. 그래서 논술 보는 대학들이 다 괜찮은 대학이에요. 근데 이따가 논술 파트에 가서 조금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진짜 논술 아닌 논술 치는 대학, 적성 보는 대학 3개 대학이 재밌게 그냥 서답형 문제가 나오고 있어.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 그래서 교과도 올해는 특히 학생부 교과에서 수도권에 30몇 개 대학이 14,000명 이상 뽑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빼놓고 서성안부터 해서 중경유해시부터 해서 서울 16개 대학이 교과 전형에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의 핵심은 우리 학교 학생이 교과 전형에 16개 대학 안에서 최저가 없는 데는 이 연세대하고 이화여대하고 동국대하고 한양대가 없죠. 그러면은 연세대, 한양대를 생각하시면은 한양대가 작년에 1.5 이내죠. 원래 연세대 교과도 한양대 선과 이상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1.5 이내는 돼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 어떤 학생이 한양대 교과 학교장 추천을 제가 2.0인데 내면 안 되겠냐고 아까 조금 전에 문자가 왔어요. 2.0이면 힘들다고 보면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고 되기가 힘들 수 있고요. 반대로 또 고대는 2.0이면 최저가 되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 학교 학생 중에도 2.0대 가까운 학생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3.0까지도 되었습니다. 된 이유가 최저를 맞췄죠. 그래서 강남이나 파락군이나 목동을 좀 벗어나면 학생들이 최저 맞추기가 고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우리 자제분이 최저가 되면은 교과를 한번 지원해 보시면 되고 교과가 최저가 없는 대학의 교과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비율이죠. 올해가 그래도 수시가 75.7%, 24%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고요. 전국적으로 75%. 결국 수시를 놓치면 낮에 지금 하는 학교에 전화를 받아서 그 학교가 인천에 있는 모 학교입니다. 얘기가 3학년 학생들이 학부모 얘기인데 학생들이 원래 수시하는 학생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죠. 정시가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사실 난강은 제가 보기에 수시에 올인하는 게 맞고 나머지 정시는 조금 더 최저 맞춰서 수시에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시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죠.
자, 그다음 요거 이제 앞에 거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시 정시는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서울 시내로 따지면 좀 달라지죠. 요게 지금 보면은 자, 수능 요 15개 대학 16개 대학 같으면은 수능이 37% 올려서 37%죠. 꽤 많은 인원입니다. 40% 육박한 데가 한국외대, 시립대, 건국대, 동대 다 40% 육박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요 어머님이 요거죠. 요 붉은색이 원래 처음으로 교과를 도입한 학교들입니다. 교과를 도입했죠. 연세대 교과부터 이런 그런 학교들이 지금 이런 데 생기면서 인원도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한참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교과가 원래 최저만 맞추면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거. 이게 많이 광운대는 최저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교과 성적대가 있고요. 고려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 20%죠. 연세대는 13% 정도 되고요. 그럼 학종 인원도 34%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학생들도 논술을 자신이나 국정국표는 10% 선인데 논술 한 번은 서울대, 연대 외에는 근데 이 논술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난 논술로 통과할 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가 3월 달에 하거든요. 3월 달부터 꾸준히 해온 학생들은 해볼 만해요. 실기는 예체능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 수시 인원이 75% 인서울 쪽에 보시면은 수시 인원이 만만치 않죠. 55, 60%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 요 세 가지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고3 학생이죠. 작년 졸업생도 13만 명 차이고 올해도 13만 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원에 비해서 13만 명 정도 모자라죠. 지금 고1이 똑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서울 시내 인서울 교과가 최저되는 게 많이 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수험생 감소로 지금 머리가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학 입학문은 그대로 별로 안 줄었거든요. 근데 학생 수는 10만 이상이 줄었고 상위 등급 그러면 올해도 아마 수능 치는 인원이 45만 전후일 거예요. 45만이면 4% 하면 4, 5, 24 4, 4, 16, 18,000명 정도가 1등급이거든요. 근데 60만 됐을 때는 24,000명이 1등급. 그래 6,000명이 날아가죠. 그래서 등급 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걸 어머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선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요 고른기에 우리 학교도 10% 이상 해당됩니다. 보통 학교들이 다 10% 정도 돼요. 이거는 고른기 하면 기초생활 대상자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어머님들이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차상위까지 해서 요즘은 다자녀까지 들어오죠. 국가유공자 다 들어오죠. 5.18 유공자 들어오죠. 그 다음에 경찰 자녀 또는 소방관 자녀 고생하신다고 소방관님 자녀, 경찰 자녀, 경찰 자녀는 요즘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군인 자녀까지 고대는 군인 자녀까지도 이화여대도 군인 자녀까지 되죠. 그래서 그런 혜택이 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일반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2등급 선은 더 쉽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드물어요. 2등급.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들쭉날쭉 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4등급, 5등급 때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보면 어떤 학교의 다자녀 학생들이 보면 바뀌는 게 어떤 때는 좀 높아졌다가 어떤 때는 그리고 인원을 한두 명 뽑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하나 들어오면은 기회가 그냥 버티고 있으면 기회가 높죠. 그래서 요거 고른기에는 다자녀부터 해서 한부모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습니다. 되시는 분들은 한 3등급 이상은 철저하게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4등급, 5등급, 6등급은 오히려 이런 수도권에 내다 보면은 거기가 더 높을 때도 있고 더 낮을 때는 5, 6등급 이상으로 더 낮아질 때도 있고 그때는 조금 로또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대체로 0.5등급 정도 유리하다고 다자녀가 이게 고른 기회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것 이제 방금 설명했던 화면 보시면서 눈에 그려집니다. 의대 치대는 약대 학부 전환의 영향으로 의대 치대는 거의 안 받을 걸로 추측하고 있어요. 한의대, 수의대는 약대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그래 수도권 약대는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을 걸로 보여지고 지방권 한의대하고 지방권 약대하고 지방권 수의대는 영향을 좀 받겠죠. 그래서 수도권 약대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영향을 받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상위권은 요 영향을 받겠죠.
상위권은 확실히 영향을 좀 받을 걸로. 화생공은 아마 약전 때문에 요번에 영향을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대가 1700명이면 최소한 한 10대 1 정도 다 보면 거기에도 17,000명이 지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적지 않은 인원수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육회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인데 요거 특수대학은 다 합격하고도 만일에 일반대 다 떨어지고 요 특수대학만 옛날에 우리 학교 낸 학생이 있어요. 여기 공무사관학교 하나만 달랑 낸 학생, 그 학생이 수석 합격하고 다시 정시시험 잘 보고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신문에 그래서 난강고등학교 2번이나 이름 나게 서울대 쪽에서도 그때 수석인가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간호사관학교, 요 간호사관학 요런 데는 합격하고도 만약에 딴 일반대, 산업대, 일반대가 떨어지고 여기만 됐다면 정시까지 잘 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가 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는 사실상 대학이 괜찮습니다. 대구, 광주, 울산, 그다음에 대전 요 네 개는 사실상 수준들이 우리 작년에 우리 학교 학생이 성대도 합격하고 중대 합격한 학생이 유니스트로 갔어요. 유니스트로 작년에 2명이 갔습니다. 제가 유니스트 설명을 많이 하니까 학생들이 우리는 이쪽 많이 한 거고 거의 유니스트로 우리가 난강 애들은 유니스트를 매년 한두 명씩 가요. 작년 재작년에 한 명 됐는데 중대 갔죠. 중대 갔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생이 빅데이터 뭐 이런 거 한다면서 가면 유니스트를 가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등록금도 무료, 비학점 넣으면 무료인데다가 그게 과의 대학원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라고 돼 있죠. 이제 그래서 요런 유니스트 쪽에 그리고 유니스트가 우리나라 교수진 중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에너지 화학 에너지 쪽은 유니스트가 굉장히 강세죠. 젊은 교수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런데 서울대 중대 정도 2.0 초반까지 등급되는 학생들은 한번 내보고 종합 썼는 걸로 그대로 내보면 되죠. 유니스트는 그냥 저걸로 뽑습니다. 퉁으로 뽑기도 과별로 안 뽑죠. 이하인 가서 정하니까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덤으로 한번 내보고 요거는 내보고 되면은 중대되고 성대되면 어느 걸 고민할 건가 생각해보고 실제로 유니스트 합격자 중에 서울대 합격하고도 유니스트 간 학생이 작년에 있었죠. 에너지 화학 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런 쪽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특수 목적대는 돼도 정시 볼 수 있다는 거. 산업대 여기나 전문대나 우리 일반 대학치 수시되면 무조건 못 갑니다. 나는 전문대만 되고 4년 다 떨어져 4년제 정시 가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사태가 우리 학교에 3년 전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뒷산으로 오면 친구하고 둘이 동양미래공전 내가지고 덜렁댔고 그래 그 학생이 시험은 숨 쉴 때 정도 갈 수 있는데 잘 봤는데 그에 결국 다음 재수했죠.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오늘 사실 요게 이제 다른 학교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실 요거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있죠. 요게 전체 학생이 보통 다 70%예요. 우리 학교도 1등급 때가 비율 4%뭐 이렇게 하면 거의 70% 학생이 3, 4원 제일 많은 중간 등급이 딱 5등급 20%거든요. 4등급도 이렇게 됩니다. 제일 많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부모님들 생각에 부모님들은 밖에 그 학교가 잘하냐 못하냐를 서울대 몇 명 가고 있는데 잘하냐 못하느냐를 보는데 사실은 서울대 가는 거는 학교에 많아도 5명이잖아요. 내 자식이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내 능력이 자제분이 자기 자제분의 능력에 맞게 해서 대학을 진학할 때가 좋죠. 사실 우리 학교도 코로나 이전에 한 번이 우리 학교 강당 어머님도 강당 아실 겁니다. 강당에 자리가 없이 한 번 꽉 찬 적이 있었죠. 그때 졸업식에 강당에 사람이 다 앉을 수 없던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면 그 학년이 그러면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년이나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서울대 우리 학교 학생 한 명도 못 갔습니다. 그 대신 연대 뭐 정신 한 서너 명 가고 뭐 이렇게 갔는데 서울대는 죄다 떨어졌죠. 2명은 너무 욕심내가 떨어졌고 욕심내서 떨어진 사례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낮은 과를 낮춰서 가면 한두 명은 갔겠죠. 근데 한 명은 체제를 못 맞춰가 낮은 거 갔는데 떨어진 학생도 있고 근데 그 학생들이 그의
인서울이나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졸업식 날 강당이 꽉 찼죠. 학교로 봐서는 서울대가 안 나왔는데 강당은 완전히 넘쳤. 제가 졸업식 날 강당 찬 거는 제가 한 10년 동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자제분들이 어느 대학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학까지 많이 갈 때가 입학이 성적이 좋을 때가 좋을 때죠. 그렇게 보죠. 앞으로 지금 제가 많이 강의하는 내용,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로 여기에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맞죠. 1, 2등급은 1등급 때는 학교 담임 선생님이 다 챙겨요. 누가 챙기도 챙기고 2등급 때도 다 챙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많이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1, 2등급은 뭐 당연히 요 두 쪽인데 표시 안 해도 요쪽이죠. 요쪽이고요. 교대나 이렇게 가고 3등급 때는 서울 하위권 대학에서 경기도 하위권 대학 지방 공립대까지 갈 수 있죠. 3등급은. 실제로 강원대 정도까지는 지방 공립대 갑니다. 지방 사립대가 왜 떨어지면 비싸거든요. 등록을 비싸니까 3등급 때는 지방 공립대학부터 해서 서울 하위권까지. 실제로 우리 학교 3등급 때 학생들이 서울 하위권도 되고 지방 공립도 되고. 그럼 4등급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지역 상위권부터 해서 여기 서울 지역 전문대는 뭐 4등급이면 원서 아무 데나 써도 돼요. 지방대학 사립대까지 가죠. 작년에 우리 학교의 학생 중에 4점대 학생이 종합전형으로 강원대 전기전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죠. 그리고 5.1 정도 되는 학생이 작년에 기초생활 고른 기회로 부산대 나노 메카트로닉스 학과에 간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를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그 고른 기회 같은 경우는 5등급 때도 부산대가 최고거든요. 부산대 나노 메카트로닉스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5등급 때도 종합전형이면 지방 거점 국립대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 학교의 사례 얘기입니다. 그다음 붉은색 5등급대가 이제 이게 인서울도 할 수 있어요. 경기 하위권이지만 서울에 있는 K시대라든지 뭐 성공회대는 5등급대도 교과가 됩니다.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사립대, 그다음에 경기지방전문대. 여기 보면 5등급 전문대 이야기 끝에 가서 생략하자. 전문대는 작년에 5등급 때만 되어도 작년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가 센 데입니다. 근데도 작년에 5.5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5등급이면은 우리 서울 시내 일부과 말고 요 수도권 우리 경기도 쪽 대학하고 그리고 동양미래관 정도 5등급 되면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면 성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작년에 들어가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대학의 입시 결과가 작년에 수시 1차, 수시 2차가 나와요. 그때 안에 보면은 최저가 나와 있죠. 그때 보면 최하 합격자 카트라인 그리고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대는 제가 특별하게 더 강의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5등급대 학생이면은 전문대는 수도권에 가까운 데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 대상이나 그런 게 같으면 종합만 준비를 잘했으면 지방 거점 국립대도 가능하다는 거. 아까 낮에 한 학생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4등급대 학생인데 제가 그래서 전문대 걱정을 하길래 너 전문대는 4등급 되면 동양미래공대 반도체 학과도 가능하다 하고 걱정하지 말고 뭘 가고 있냐 기계과고 그럼 기계과는 동양미래부터 다 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4년제만 아까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